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입니다. 저는 만 65세 생일이 올해 8월인데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했었는데 정말 잘 됐지 뭐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노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15년 전부터 매달 개인연금을 납부해서 원금은 1억 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 매달 70만 원씩 개인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개인연금이 기초연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개인연금의 원금 1억 원은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월 70만 원씩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개인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만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네요. 다음 달에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연금을 해약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알베르토 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연금과 부채까지도 모두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연금의 가입 기간, 가입 시기, 금액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받고 상담해 주시는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대응 능력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거짓말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난 15년간 납부하신 개인연금이 있는데 원금은 1억 원이고 내년부터 월 7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대로 원금 1억 원은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매달 받게 되실 70만 원의 연금은 기타 소득에 반영되고, 즉 중복 적용돼서 의뢰인께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에 개인연금을 매달 70만 원씩 받기 이전이라면 원금 1억 원만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을 매달 70만 원씩 받고 계신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면 원금 1억 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고 매달 받는 연금 70만 원만 기타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개인연금은 금융재산과 기타 소득, 중복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 금융재산과 기타 소득, 중복 적용된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거짓말 2번째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후 대책으로 점포나 오피스텔 등에서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데요. 임대소득에는 필요경비, 즉 단순경비율 42.6%가 존재합니다. 즉 1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계실 경우 42만 6천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57만 4천 원만 임대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거짓말 세 번째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은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월급, 즉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른 재산과 소득의 기본공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라고 해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재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의 해약 환급금 등을 모두 합해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딱 한 번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득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가 아예 없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기본공제를 부부 합해서 딱 한 번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각각 한 번씩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기본공제 98만 원을 하면 102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하면 71만 4천 원, 즉 71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거짓말 네 번째는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0만 원의 최대 50%, 즉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50만 원일 때 기초연금 약 2만 9천 원 감액, 국민연금이 80만 원일 때는 약 7만 8천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약 9만 7천 원 감액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거짓말 다섯 번째는 금융재산 2억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하면 1억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7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60만 원, 즉 금융재산 2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인 것입니다.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이 169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이 270만 4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많지 않다면 예금 2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2억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오늘 알베르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기초연금 무조건 신청해야겠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도 주민센터 담당자 말만 믿고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기초연금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싹 풀렸어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친구들한테도 얼른 알려줘야겠어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민센터 담당자의 불확실한 말 몇 마디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